这他们在玩啊，这就是差距。那我们打不出来。 죽어라 한국, 빵지. 하나라도 다리를 부러뜨려라. 또 한 번 중국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지만 중국 관중의 매너를 본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다시는 상종 못할 팀이라며 비난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한국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3천여 명의 중국 팬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국 팬들이었죠. 중국의 매너 없는 행동은 경기 시작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중국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짜증이 섞인 중국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설을 하듯 고함을 지르며 나가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중국 국가가 먼저 흘러나오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한국 관중들이 일어서서 상대 참가국에 대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의 있는 한국 관중들의 행동을 보고 이게 축구를 즐기는 진짜 매너라는 것을 배울 법도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중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야유를 쏟아부으며 바로 등을 돌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질 것이 뻔한 경기에 응원을 왔다 하더라도 국제대회의 관례상 국가 연주 중에는 상대 국가를 존중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싫으면 침묵하기라도 해야 했지만 중국 관중들에게 그런 매너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관중의 야유와 비매너 행동은 경기가 진행되는 90분 내내 계속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죽어라 한국, 다리가 부러져라, 뭉개버려라, 또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빵지라는 말을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레이저 공격도 잊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레이저 포인터로 저격하면서 괴롭히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손흥민이 슛을 날리면 어김없이 중국 관중들은 우우 소리를 내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이 여유있게 중국 관중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3개를 폈고 다른 손으로 숫자 0을 만들어 보여줬는데요. 지난해 11월 매너 없는 중국을 상대로 레이저 공격까지 받아가면서도 3대0으로 승리했던 사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내가 야유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선수로서 야유를 받을 순 있지만 우리 홈 경기장에서 그러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우리 팬들까지 무시한다고 느껴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무례한 행동을 한 중국 관중들에게 매너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을 분노하게 한 건 선수들을 향한 도발이 아닌 한국 팬들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늘 매너 있고 겸손한 것으로 유명한 손흥민이지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중국인들을 참교육하자 국내 팬들은 물론 손흥민의 영국 현지 팬들까지 깜짝 놀라는 한편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해당 기사가 실린 중국 소우닷컴에는 수많은 중국 축구팬들이 몰려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손흥민, 다음엔 다리를 걷어차 줄게. 손흥민은 겸손한 척하더니 무척 마음이 좁은 행동을 보인다. 손흥민, 중국에는 당신 팬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13억 적을 만들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일 뿐이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저런 매너는 쓰레기 축구 선수일 뿐이다. 또 경고를 날리면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한국인 유럽파들이 더는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오늘 제대로 태클을 날려야 한다. 그동안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손흥민이 잘 되길 응원했는데 마음속으로 중국 축구를 내려다보는 게 아닌가. 다음 한국과 만나면 한두 명의 선수가 손흥민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끔찍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던 중국은 얼떨결에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이어지는 최종 예선은 18개 팀이 3개조로 나눠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아시아 13위의 중국은 포트5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2연패를 당한 중국은 한국과 만나는 게 낫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원정거리와 상대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한국과 카타르와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한국의 2연패를 했지만 역시나 한국이 거리상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이번에야말로 중국 앞에 무릎을 꿇릴 기회라며 헛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전부터 한복김치 등 끊임없이 한국 이것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중국의 야욱이 한국 기업까지 침투하고 있는데요.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 후원 기업인 인프레쉬의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된 긴 상품 후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참전 용사에게 후원을 진행 중인 상품으로 중국인이 나타나 참전국 중 중국이 없다며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25 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돕기 위해 싸운 전쟁, 고로 많은 중국 영웅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많으니 후원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라. 고로 이 중국인은 한국을 도운 중국 영웅들에게도 후원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 이 글이 올라온 후 국내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레쉬라는 기업은 론칭 후 생활고를 겪는 국내 참전 용사에게 생활비 선불카드를 지원하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지원하고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물품을 후원하고 콜롬비아에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기업의 이익 없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며 후원해온 6.25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황당한 주장을 한 중국인의 태도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글을 보게 된 인프레쉬가 공식적으로 명쾌한 반박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극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했는데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침을 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낳은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여 미국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는 건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인프레쉬는 중국인이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되어 중국어 번역까지 하여 답변을 다는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 기업은 소수의 직원 수로 운영되는 국내 소기업으로 적자 속에도 후원을 이어온 곳입니다. 이전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게 수술을 지원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당시에도 한국인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한마디만을 남기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외신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한국인으로서라고 말했던 포부처럼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며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인프레쉬의 후원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프레쉬는 6.25 참전용사 후원 티셔츠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티셔츠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다라는 문구를 담으며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하였고 태극기 라벨을 티셔츠에 넣어 한국의 역사와 결합된 특별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또한 이 상품들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이 상품을 통해 동참하신 구매자분들의 이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은진, 김재영, 지혜주, 황정구 등 수많은 한국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며 국내외 여러 참전 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요. 제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전 용사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인프레쉬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프레쉬의 많은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